화학 2 4단원 마지막 수업 영상입니다. 전기화학과 이용해 소단원 2단원과 3단원을 한 번에 할 거예요. 4단원은 4단원이 아니라 소단원 3단원 수소연료 전지는 내용이 별로 없고요. 전기분해도 이전 교육과정에 비하면 계산 문제 같은 게 하나도 등장을 하지 않아서 그냥 기본적인 개념 이런 부분만 이해하면 되는 내용이라서 힘들지 않을 거예요. 바로 들어갈게요. 자, 203페이지 교과서에 전기분해 실험만 선생님이 따놨어요. 전기분해에 대한 설명이 왜 살짝 나와 있는데 화학 전지와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화학 전지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산화환원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전기분해는 역시 산화환원 반응이긴 한데 전기를 연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전기를 연결해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화학전지는 자발적으로 일어난 자발 반응인데 전기분해는 자발성의 여부와 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연결했냐에 또 그런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자료 해석을 보니까 염화나트륨을 용융시켰다고 했어요. 용융이 뭐죠? 용융이 상태 변화를 말하는 거죠. 용융은 염화나트륨을 액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염화나트륨은 고체인데 NaCl이 액체가 되었어요. 그러면 Na 플러스 액체 상태, Cl 마이너스 액체 상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게 지금 요 안에 들어니까 용액이 아닌 거예요. 이 안에는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만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보기엔 좀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요 용융된 안에 얘하고 얘밖에 없는 거예요. 물 같은 게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딱 요 이온들이 반응에 참여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보면 전원장치가 연결되어 있어요. 전원장치는 전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전원장치에 마이너스 극 쪽으로 연결된 애가 이쪽이고 플러스 극 쪽으로 연결된 애가 이쪽이죠. 우리 전지 같은 걸 생각해보면 전지는 전자가 흐름이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극 쪽으로 전자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전자가 나와서 전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마이너스 극에 연결된 쪽으로 전자가 많이 가 있어요. 이 전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누가 해결해요? 이 안에 들어있는 플러스 이온이 가서 만나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Na 플러스가 여기서 계속 전원 장치에서 넘어오는 전자와 만나서 Na, 나트륨이 되는 이런 반응이 진행이 되고 반대로 여기는 전자가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전자를 제공해주는 애가 이쪽으로 와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얘 누가 와야 돼요? Cl- 전자를 가지고 있는 애가 와서 얘는 하나씩 움직이지 않겠죠. 왜냐하면 Cl2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서 전자를 내보내 주더라. 전자가 자꾸 이쪽으로 넘어가는 반응이 진행이 되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무슨 반응? 환원 반응이 진행이 되고 플러스 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진행이 되는 요게 전기를 통해서 물질을 성분으로 나누어주는 전기분해 반응이다. 용융시키면 얘가 이렇게 되는데 결국 그 용융시킨 애를 전기분해를 시키면 결국 이거랑 이거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으로 반응을 나타내라 그러면 잠깐만요. 선생님이 답을 따다 넣었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놨네요. 여기 처럼 이런 식으로 반응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쪽에는 Cl2가 생기는데 이 Cl2는 기체로 발생하게 돼서 여기서 기체가 발생하는데 여러분들 염소는 무슨 색인지 알죠? 황록색 기체가 발생하고 냄새가 되게 안 좋은 그런 아이가 발생해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나트륨 액체 형태로 만들어지니까 여기 들러붙어서 막 이렇게 있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융된 상태라서 얘가 좀 뜨거울 거라서 그런 식으로 반응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기체 물질은 Cl2가 기체니까 무슨 극에서 생겨요? 플러스 극에서 생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각 전극에서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을 이야기해보자 그랬는데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죠? 산화되는 물질은 나트륨이 아니라 나트륨 이온이에요. Na 플러스. 환원되는 물질은 Cl 마이너스 염화 이온. 이렇게 된다. 이걸 기억해두면 돼요. 그렇게 썩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전해질 용융액 또는 수용액, 전기가 통하는 어떤 상황의 그런 상태에다가 각 이온, 이렇게 전극을 연결하면 그에 해당하는 이온들이 각각 전극으로 끌려가면서 산화환원 반응이 진행이 된다라는 걸 알아두고
이 산화환원 반응은 사실 전지에서도 산화환원 반응이죠. 전기분해도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산화환원 반응인데 달라요.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의 패턴이 다르다. 이걸 기억을 해두고 염화나트륨은 나트륨이온하고 염화이온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걔네들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플러스 극 쪽으로는 마이너스 이온이 가고 마이너스 극 쪽은 전자가 많으니까 플러스 이온이 가서 각각 이런 반응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환원이 진행되고 플러스 극에서 산화가 진행되는 반응으로 가는구나. 이걸 기억해두면 되겠죠. 뭐 이렇게 막 어렵진 않아.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 지금 뻥 뚫어놓고 이렇게 놨어요. 이 두 개가 되게 헷갈려요.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화학 전지는 뭐 그냥 단순하게 볼타 전지를 생각하면 이렇게 항상 구리를 넣으니까 H 플러스 전해질이 들어있고 여기에 이렇게 아연판하고 구리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회로에 이렇게 연결할게요. 뭐 하고 있는 건가 궁금하죠? 이게 무엇인가? 자, 밑에는 나중에 보고 여기를 먼저 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하나로 쭉 사실 여기서 뭔가 전자가 왔다 갔다 할 거니까 하나의 폐곡선의 형태라고 치고 아연하고 구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연하고 구리가 연결되어 있는 요 부분이 화학전지인 거예요. 화학전지에서는 아연, 지금 이건 건전지가 아니잖아요. 얘가 전지인 거예요. 이 두 개의 판이 경쟁하죠. 그래서 결국 누가 승리해요? 아연이 승리해서 아연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내보내요. 그러면 그 전자가 여기서 나왔지만 여기를 타고 전선을 타고 어디까지 간다 그랬어요? 구리판 쪽으로 가죠. 그럼 그 구리판에서 전자가 해결돼야 되니까 누구와 만나? 여기 있는 수소이온이랑 만나서 H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서 수소개체가 발생하는 반응이 내부에서 일어나요. 소복 공급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전지에서는 결국 전자가 나가는 곳, 여기서 전자가 나가는 거잖아요. 전자가 나가는 곳이 무슨 극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고, 그 전자가 결국 다시 들어오는 것처럼 되는 곳이 플러스 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무슨 반응이에요? 산화 반응이죠.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무슨 반응이에요? 환원 반응이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전지를 요 회로에다가 연결했어. 이 회로가 아까 앞에 나왔던 회로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 NaCl 용융액이 들어있어. 그럼 Na 플러스 양이온하고 Cl 마이너스 음이온이 있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전지에서 전자가 나오는 게 아까 무슨 극이었어요? 마이너스 극이면 여기를 누가 가요? Na 플러스가 가겠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극에서 Na 플러스가 전지에서 나온 전자를 만나서 Na가 되겠죠. 여기서 일어나는 건 무슨 반응? 환원 반응. 그리고 여긴 전자를 보내줘야 되니까 전자가 많이 있는 음이온이 가서 Cl2가 되면서 전자를 내보내겠죠. 그럼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여기 무슨 극? 플러스 극은 일어나는 반응이 무슨 반응이다? 산화 반응. 다시 말해 잠깐만요. 다시 말해 화학전지에서 일어나는 화학전지에서 일어나는 반응, 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전자가 스스로 나와서 전자를 스스로 내보내서 전자를 받아주는 반응이 진행돼야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 극은 전자가 나올 수 있는 반응, 산화가 진행되고 플러스 극은 전자가 들어올 수 있는 반응, 환원이 진행이 되는데 요런 전지를 연결해서 전기 분해를 진행하면 여기에 의존하는 거예요. 이 전지에서 나오는 전자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쪽으로 전자가 나오게 되겠죠. 그 나오는 전자를 활용해서 반응이 진행되다 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극에서 환원, 플러스 극에서 산화가 진행돼요. 요거의 차이를 기억해 두면 돼요. 이 교과서를 보니까 사실 내용을 보니까 계산이 막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지랑 분해, 전기 분해, 산화환원 반응을 분명히 둘 다 이용하는 것이지만 어디서 산화고 어디가 환원인지가 두 개가 반대잖아요. 입장을 잘 고려하고 있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자, 교과서 204페이지에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전기분해가 나와 있어요. 아까는 용융액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수용액이에요. 뭐가 다른 거예요? 물이 있냐 없냐에 차이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면 일단 안에 뭐가 있어요?
염화 나트륨 NaCl 있겠죠. 근데 걔가 물과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Na 플러스 양이온과 Cl 마이너스 음이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기분해는 사실 물이 반응하잖아요. 물론 좀 쉽게 생각하자면 물이 자동이온화이니까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랑 경쟁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설명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물로 보면 여러분들 물의 전기분해에서는 물이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으로 모두 이동하면서 분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나트륨 이온하고도 경쟁하고 염화 이온하고도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반응성이 크냐의 문제에 따라서 누가 전극으로 가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반응을 진행을 시키면 어이없게 플러스극 쪽으로 이동해서 전기분해가 되는 애는 이렇게 반응을 시키면 플러스극 쪽에서 이동해서 전기분해가 되는 애는 Cl-가 Cl2가 되고 전자를 내보내요. 그런데 마이너스 극으로는 Na 플러스가 가는 게 아니라 물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물이 가서 전자를 받고 H2와 OH-2개가 이런 식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는 염소 기체가 발생하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으로 진행이 돼요. 되게 어이없죠? 그리고 플러스 극에선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마이너스 극 뭐가 같이 생겨요? OH-가 같이 생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응을 진행하면 내가 여기다가 지금 뭘 넣었다 그래서 BTB 넣었잖아요. 그럼 지시역의 색깔 변화가 일어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각 전극에서의 색깔이 어떻게 변하느냐, 액성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물하고 경쟁해. 근데 이게 이렇게 설명하면 사실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과서 205페이지에 물보다 누가 더 환원이 잘 되냐, 산화가 잘 되냐를 이야기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어떻게도 생각하냐면 물이 뭐해요? 자동으로 이온화하죠? 그 물이 자동으로 이온화하면 아주 미량이지만 이런 게 생기기도 하죠? 요것들의 경쟁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요거의 경쟁으로 생각하면 우리 금속의 이온화 경향 있잖아요. 나트륨의 반응성이 훨씬 크잖아요. 나트륨은 이온으로 있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러면 두 개의 이온이 경쟁해서 밀리는 애가 전극으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극으로 H 플러스가 가는 거예요. H 플러스가 간다는 건 결국 뭐가 가는 거예요? 물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을 한다. 반면에 OH 마이너스는 상당히 음이온으로 있는 힘이 강한 애예요. 반응성이 큰 편이에요. 그래서 Cl 마이너스가 밀려. 그 Cl 마이너스가 이동하게 된다. 경쟁 관계다 서로. 누가 더 힘이 세냐의 문제 때문에 내가 분명 염화 나트륨을 집어넣어서 반응을 시켰는데 나트륨이 석출되는 게 아니라 수소기체가 발생되는 이 수용액에서 물이 있을 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용융액으로 먼저 설명한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물과 함께 반응했을 때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가 반응성. 누가 더 환원이 잘 되냐, 산화가 잘 되냐, 이온들의 어떤 반응성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설명한다라는 걸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 OH-가 마이너스 극 쪽에서 생기니까 그 부분의 색깔이 이렇게 염기성의 색이 나타나.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잘 나타나면 좋은데 생각만큼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실험했을 때 생각이 드라마틱하게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것까지는 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탄소막대 이거 굵은 샤프심이에요. 여기 이렇게 탄소막대라고 써 있는데 굵은 샤프심 아마 한 1mm, 2mm 정도 되는 샤프심일 것 같은데 요거로 실험하는 거예요. 이거 흑연이죠, 흑연. 흑연은 어때요? 탄소들이 결합해서 만든 동소체 중에 하나인데 전자가 막 돌아다니는 전자들이 있어요. 어이없게도 금속이 아닌데도 전기전도성이 있는 아이기 때문에 탄소막대를 전극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아요. 이것도 같이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그 교과서 밑에 있는 부분을 따놨는데 염화나트륨 수용액에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 외에 물이 존재한다.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전류를 흘리면 플러스 극에서 Cl 마이너스 극에서 어떻게 된다 했는데 똑같아요. 이것도 전기 분해죠. 생성되는 물질은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를 수 있지만 전기 분해에서는 어쨌든 플러스 극에서 뭐가 일어나고 산화가 일어나고 마이너스 극에서 환원이 일어난다. 대신 경쟁 관계가 형성되면 경쟁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이온으로 있는 걸 훨씬 좋아하는 애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나트륨 이온이 물 또는 수소 이온하고 경쟁하면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Na 플러스는 그대로 있고 나머지가 가서 밀려서 반응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거 같이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책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누가 이온화를 잘하냐, 누가 이온이 잘 되냐, 요거 기억해 두세요. 여기 양이온의 패턴, 양이온은 사실은 물하고 경쟁했을 때는 그냥 H 플러스랑 경쟁한다라고 생각하면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되고, 음이온의 경향 이런 거 우리 없어요. 근데 대신 그냥 기억해 둡시다. 물은 OH-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뭐 OH- 이온하고 경쟁했을 때 산화 잘 안 되는 이온으로 남아있는 애들은 플로린화 이온, 뭐 질산이온, 황산이온, 탄산이온, 뭐 인산이온, 뭐 이런 아이들. 요런 애들이 힘이 세다. OH- 더불어서 같이 힘이 세고 그런 아이들이 아니면 웬만하면 이제 뭐 산소기체 대신 다른 거를 만들어낸다. 아까 염화이온 들어있을 때 염화이온이 물보다 힘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염화이온 Cl-가 물 대신 전극으로 가서 반응이 진행되었다. 이거 기억해 두면 돼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조그마한 글씨로 재련이라는 게 있어요. 재련이 뭐예요? 재련도 사실 일종의 전기분해예요. 그런데 전기분해 중에 어떤 걸 말하는 거냐 하면 순수한 금속을 얻는 방식을 말해요. 불순물이 들어있는 형태에서 순수한 금속을 얻어내는 방식을 우리가 재련이라고 부른다 라는 걸 좀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재련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어떻게 해요? 불순물 있는 거랑 불순물 없는 거랑 불순물 없는 순수한 구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전기분해니까 일단 전지를 꽂아야겠죠. 뭐 이렇게 꽂아 봅시다. 전극을 꽂겠죠. 이렇게. 그리고 똑같이 전해질이 있겠죠. 이렇게 세팅해요. 자, 여기가 무슨 극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극이죠. 이게 플러스 극이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금속이 석출되는 반응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 쪽에 순수한 구리, 우리가 순동이라고 불러요. 순수한 구리를 마이너스 극 쪽에다가 연결해요. 그럼 플러스 극에는 뭘 해요? 불순물 들어있는 애를 여기다 연결해야겠죠? 우리가 그걸 조동이라고 불러요. 불순물 들어있는. 불순물은 뭐 일단 기본적으로 구리니까 구리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철 같은 것도 불순물이겠죠. 구리가 아니면. 그 다음에 은 같은 것도 불순물이에요. 구리가 아니면. 순수한 구리를 얻을 거니까 구리 외에 다 불순물이에요. 뭐 등등등 있을 거예요. 그러고 전해질은 뭘 쓸 거냐면 내가 구리를 얻을 거면 전해질은 구리여야 해. 이렇게 설치를 해요. 그러면 전자가 이쪽으로 나오면 이 전자를 받아주려고 얘가 가겠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극 쪽에 구리 이온이 가면서 전자를 받아서 구리 금속이 석출되니까 순수한 구리가 여기 계속 모여요. 그리고 플러스 극 쪽은 이렇게 돼요. 그럼 플러스 극 쪽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이온을 기준으로 요 이온보다 반응성이 큰 애들은 일단 다 이온이 되고 봐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구리는 구리 이온이 되겠죠? 철은 철 이온이 돼서 용액 안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구리보다 은은 반응성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온이 못 돼. 그러면 은은 이온이 안 된 채로 고체로 있는데 나머지가 이온이 되어 자꾸 녹아 들어가면 나중에 얘는 부피가 작아질 건데 이 이온이 되지 못한 은은 덩어리로 그냥 밑에 고체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반응성이 작은 애는 여기에 고체로 앉고 구리와 구리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들은 용액 안에 이온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온이 많아져. 그러나 이온이 많아도 아까 얘기했죠. 여러 개의 이온이 있어 봤자예요. 가장 반응성이 작은 애만 전극으로 가서 반응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극 쪽엔 순수한 구리만 얻어지게 돼요. 플러스 극 쪽에 불순물 들어있는 구리는 구리보다 반응성이 큰 애들은 이온으로 녹아 들어가면서 전자를 계속 제공하게 될 거고 구리보다 반응성이 큰 애들은 이온이 되고 반응성이 작은 애는 이온화가 될 수 없으니까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져서 찌꺼기처럼 이렇게 남게 된다. 그런 게 은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두면 되고 재련이란 순수한 금속을 얻어내는 방식을 말한다 라는 걸 알아두면 될 것 같죠? 자, 박스 넘어갑시다. 자, 잠깐만요. 자, 황산 나트륨을 소량 녹인 물에 BTB를 한두 방울 넣고 떨어뜨려 전기분해했을 때 각 전극에서의 반응과 전체 반응을 좋네요. 자, 황산 나트륨이라고 했어요. 기억날라나? 황산 나트륨 Na2SO4 물에 녹으면 Na 플러스와 SO4 E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수용액이잖아요. 물이 있어요. 자, 물이라면 우리가 그냥 자동이온 한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어찌됐든 뭐든 양이온 두 개로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쉽게.
음이온 두 개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극에 연결해서 뭐예요? 전기분해하죠. 전기분해할 거예요. 그러면 각각 전극,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으로 이온이든 물이든 갈 건데 힘이 약한 애들이 움직이는 거야. 근데 나트륨이랑 아까 했죠? 수소랑 나트륨 누가 더 세요? 나트륨이 이온화 경향이 훨씬 커요. 수소가 밀려서 가겠죠. 근데 수소가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양은 너무 조금이니까 결국 누가 가요? 물이 가서 물이 분해가 되죠. 그 다음에 황산이온, 수산화이온보다 황산이온 훨씬 세요. 황산이온 역시 밀리지 않으니까 수산화이온이 전극으로 갈 건데 수산화이온 대신 역시 뭐가 가요? 더 양이 많이 있는 물이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뭐가 전기분해됐어요? 결국은 물이 전기분해됐죠? 여러분들 기억나죠? 순수한 물은 물론 자동이온화 하지만 그 양이 너무 조금이라 전기가 거의 안 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전기분해하고 싶으면 전해질을 넣어주는데 아무 전해질이나 넣으면 안 되고 황산나트륨 또는 수산화나트륨 또는 황산, 그냥 황산 뭐 요런 것들을 넣는 말이에요. 요런 애들을 전해질로 사용해서 물을 전기분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걸 넣으면 어쨌든 물이 밀려서 전극으로 가서 반응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거 하면 물 6개 들어가고 여기 4OH-4H 플러스는 결국 물 4개나 똑같으니까 물 6개랑 4개니까 2개만 남고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표를 완성하면 어떻게 돼요? 기체의 부피 플러스 극의 산소기체 마이너스 극의 수소기체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비는 무슨 비와 같아요? 개수비와 같겠죠. 그래서 잠깐만요. 이렇게 되죠. 부피비 1대1 산소 수소 그 다음에 수용액의 색깔 지금 뭘 넣은 수용액이에요? BTB 용액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극은 염기성의 색깔 플러스 극은 산성의 색깔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는 염기성 파란색의 색깔 플러스 극 쪽으로는 산성 노란색이 나타나게 된다. 물론 실제로 실험을 하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색 변화가 잘 일어나지는 않고 그런 걸 보고 싶지만 색깔이 좀 애매하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양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보려면 용액을 좀 진하게 하고 물질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이런 실험을 할 때 우리가 되게 조그맣게 실험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드라마틱한 색 변화를 잘 보기는 조금 쉽지 않아요. 여하튼 그렇다. 황산나트륨이 전기분해되지 않는 까닭은 아까 얘기했듯이 나트륨이온과 황산이온이 물보다 이온으로 있는 세기가 더 세서 나트륨이온이 잠깐만요. 나트륨이온이 나트륨이온이 물보다 환원이 잘 안 되고 황산이온이 물보다 산화가 좀 안 되고 뭐 이런 이유다. 세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확인하기 문제는 패스하고 전기도금. 선생님이 이거 어디 있는 거냐면 206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전기도금이 전기재련, 전기분해, 전기재련, 금속재련, 전기도금이 원래 화학2의 메인 테마로 어려운 문제로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이렇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그런 것들이 빠져가지고 괜히 선생님 좀 아쉬워서 넣었어요. 도금은 재련이랑 똑같아요. 도금은 뭐였어요? 어떤 금속을 다른 금속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거를 그냥 이온화 경향의 차이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온화 경향의 차이로 예를 들어 황산구리 수용액에 음판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구나. 질산은 수용액에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판을 집어넣으면 구리판 위에 은이 들러붙게 돼요. 왜냐하면 은이온이 구리보다 이온화 경향이 작기 때문에 구리가 이온이 되고 은이 들러붙죠. 근데 그렇게 되면 털면 떨어져요. 얘네들이 딱 붙지 못해요. 그래서 완전히 금속을 딱 밀착시키고 싶으면 전기를 이용한 도금을 해줘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떤 금속을 어디에 덮고 싶죠? 그러면 순수한 금속을 모으는 재련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극 쪽에 내가 원하는 걸 도금할 수 있는 그 물질을 거기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은수저 만들기 뭐 이런 걸 많이 해요. 은수저 같은 걸 만든다. 뭐 요즘에는 은수저를 왜 만들어? 이럴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은이 그 독극물 이런 거 검출하는데 막 그런 색깔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왕이나 뭐 이런 데 왕실에서 사용하는 수저가 그랬다고 하고 지금도 선생님 부모님은 은수저를 쓰세요. 근데 은수저는 계란을 먹으면 황 성분이 들어있으면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막 뭐 더러워지고 막 까매져서 치약으로 닦고 뭐 이런 걸 하시는데 여하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은수저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전지를 이렇게 연결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이 위에다 은을 덮고 싶잖아. 그러니까 얘가 무슨 극하고 연결돼야 돼요? 마이너스 극하고 연결돼.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전해질 용액을 이렇게 담가요.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에요. 내가 이 위에다 은을 덮고 싶어. 그러면 일단 용액 안에 은이온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은이온이 여기 가서 뭐가 되겠어요? 전자가 계속 넘어오니까 은이 되겠죠? 그럼 은이 표면을 살살 덮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얘는 일로 가. 전자가 이렇게 가. 그러면 이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은이온의 양을 충당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쪽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덮고 싶은 그 순수한 금속이 여기 있어야 돼. 그럼 이 금속이 플러스극으로 연결되면 플러스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은이온으로 석출되면서 전자를 내보내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전자는 자꾸 플라스틱극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은이온이 되면서 이렇게 요 양을 거의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양의 변화는 별로 없고 시간이 지나면 여기 겉에가 은으로 덮여지는. 근데 금속을 이렇게 덮을 때 전기도금을 하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형태로 입힐 수 있다. 그래서 도금이란 일종의 전기분해다. 이렇게 책에 그냥 나와 있으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이것도 실험으로 많이 가끔 하는 거니까 그런 게 있구나 정도 봐주면 될 것 같고 넘어갑시다. 자, 수소연료전지. 수소연료전지는 아까 말했듯이 연료전지는 연료가 되는 애를 이용해서 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로 전기화학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연료가 하는 반응의 반응식은 걔네들이 연소하는 반응식과 같아요. 연소하는 반응식과 같고 그거를 전지 반응처럼, 그러니까 어쨌든 연소도 산화환원이니까 그 반응들이 이제 동일한 반응인데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전자를 주고받는 반응으로 좀 더 이렇게 환원돼서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한다. 뭐 그런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동차 효율과 배기물질의 연료에 따라 분석한 건데 일반적인 화석 연료는 탄소가 기본 성분이고 뭐 황 같은 것들 들어있고 막 이러니까 뭐 자동차에 뭐 연료로 사용되는 가솔린 같은 거 생각하면 걔네들을 나중에 내보내는 배기물질 이산화탄소랑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같은 게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수소를 사용하면 어쨌든 수소의 연소 반응과 동일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생성물은 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효율도 훨씬 높다. 그래서 되게 좋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의 효율이 높은 것은 뭐 때문이냐? 이거는 그냥 연소시키면 빛이나 열 같은 것로도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데 이걸 동일한 반응을 그냥 단순하게 반응은 동일하게 가지만 그걸 전기 에너지로 환산하는 반응으로 진행을 하면 빛이나 열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다 전기 에너지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좋은 편이다. 알아두면 되고 환경오염에 뭐 악영향을 끼칠 일이 없죠. 물밖에 안 생기니까. 그래서 별로 영향력이 크게 나쁘지 않다. 뭐 이런 것들 기억해두면 되겠죠. 연료. 답을 넣어놨네요. 배기물질이 물뿐이고 뭐 이렇다.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수소연료전지는 수소가 연소하는 반응이에요. 근데 그게 전극에서 각각 따로따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일어나는 반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기억해두면 되고 이것도 전지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산화 반응, 플러스 극에서 환원 반응이 진행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들어가서 일단 수소 이온화하고 전자를 내놓고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랑 그 이온화된 수소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물로 환원되는 반응이 일어난다. 반응을 다 더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잠깐만요. 반응을 다 더하면 결국 수소랑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반응이 진행되니까 반응은 수소 기체를 연소시키는 반응과 똑같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원래 아까 선생님 표준 환원전이 이런 거 얘기했죠. 표준 환원전이에서 기준 라인이 수소예요. 수소의 기준, 수소는 표준 환원전이가 0이고 환원이 0이니까 산화도 0이겠죠. 그리고 산소는 환원됐을 때 환원전이가 1.23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거 2몰만큼의 물이 생기는 요 상황에서는 전체 그 수소 전지가 나타내는 수소 연료 전지가 나타내는 전압이 1.23V 정도다 라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고 뭐 요렇게 보면 되게 적어 보이지만 양이 많아지면 나오는 전지가 달라질 그 전압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수소 연료 전지에서 반응물은 수소랑 산소, 생성물은 물이다. 그래서 매우 친환경적인 상황이다. 뭐 이런 것들 같이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등장하는 것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 뭐 이런 말 있네요. 우주 발사체 전원용 연료전지, 금속 촉매를 주입한 다공성 탄소 전극을 탄소 전극 이걸 이용한다. 그 다음에 수산화칼륨 수용액의 전해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것들 같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뭐 기본적인 그냥 개념적 문제랑 아까 진행되는 방향. 그래서 어쨌든 이건 전지니까 전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이 있고 양쪽 전극 쪽으로 필요한 기체들이 이제 들어가죠. 그리고 중간에 반응이 진행되고 이 플러스 극 쪽으로 이제 물이 결국 빠져나오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서 요 수소 기체가 이 마이너스 극을 지나가면서 전자를 내보내서 이온이 되고 걔가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들어오는 산소 기체랑 만나서 물이 되는 반응으로 진행된다. 패턴을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어느 전극에서 누가 들어가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요거를 기억해 둡시다. 그리고 여기 뭐 수소 열전지 효율이 지금 뭐 40에서 60% 정도로 높고 지금 이걸 더 뭔가 더 높은 효율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 이런 것들이 있고 수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저장하는 부분에 대한 것, 수소 자체 폭발성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해야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수소를 기체니까 사실 부피가 되게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수소 저장 합금을 이용해서 부피를 줄여서 저장 운반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니켈 수소 저장 합금이 개발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실제로 교과서가 나오기 전 내용일 거니까 지금은 뭔가 좀 더 효율적인 것들이 개발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알아두면 되고 그리고 수소 기체, 뭐 수소 연료전지에서 사용되는 산소는 사실 공기에 많죠. 근데 수소는 공기에 아주 적게 있잖아요. 그래서 얻는 방법이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메테인하고 수증기를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얻거나 물을 전기분해하거나 하는 반응으로 수소를 얻어내는 반응이 있다 정도 같이 기억해 두면 될 것 같네요. 이거는 그냥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특별히 더 어려운 게 없어서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광분해라고 나와 있는데 광분해는 에너지 소모를 좀 더 줄여보기 위해서 이제 식물의 광합성을 활용해서 어떻게 해보자. 약간 이런 거다. 사실 생체 모방이라고 하죠. 살아있는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모방해서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들이 있는데 일종의 생체 모방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광합성을 생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식물이 하는 작용이니까 약간 그런 실제로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받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광분해 장치, 빛을 이용해서 또 이게 수소를 얻고 산소를 얻는 반응이 빛을 이용해서 진행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 정도 같이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 정도 받으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실생활하고 관련된 나름 실생활이랑 관련된 거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 그렇구나 정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뭐 전기화학 기술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 전기화학 기술 관련 직업 체험하기 뭐 이런 것들이 책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한 2학년쯤 되면 2학년 정도였으면 해보자고 할 것 같은데 지금 3학년 이제 2학기인데 전기화학 기술 관련 직업 체험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리고 관심 있으면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뭐 낸 것들이랑 그동안 뭐 했던 이런 것들을 보면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싶다고 써서 낸 사람들이 꽤 많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조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드디어 끝났습니다. 화학 2 교과서의 내용을 뭐 좀 허접하지만 선생님이 어쨌든 영상으로 다 만들어서 일단은 다 업로드 했고 여러분들이 혹시 언젠가 갑자기 또 뭔가 이게 갑자기 궁금해져서 하면 봐도 좋아요. 근데 뭐 어차피 여러분에게 이 화학2라는 과목은 거의 수능을 안 보니까 내신 이상의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여러분이 대학을 가서 일반화학을 듣게 되면 일반화학의 아주 많은 부분이 화학2 내용에 의존하고 있어요. 1, 2 내용에 아주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대학에 가서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수능하고 상관이 없어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 놓으면 분명히 다 자기의 재산이 될 거니까 힘내기 바랍니다. 잔소리가 많아질 것 같아서 일단 그만하도록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이 7월 모의고사 해설을 안 올렸더라고요. 근데 좋은 해설 영상들은 많으니까 굳이 안 올려도 될 것 같고 9월 모평은 보고 나서 가급적 그 주 안에 문제를 풀어보고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작성하거나 뭐 이런저런 고민이 있을 때 언제든지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와서 얘기하는
장벽이 높다는 건 잘 알아요. 선생님이 나이가 일단 좀 많기 때문에 젊은 선생님들하고 다르게 장벽이 높다는 걸 잘 알지만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줄 마음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와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소서 같은 거는 검토해 줄 수 있으니까 담임 선생님들하고 물론 잘 상의하고 잘 협의하고 잘 검토하고 혹시 뭔가 도움 필요하면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